안녕하세요, 뷰하인드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영상은 아이유의 신곡 블루밍과 영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의 비교 분석입니다. 블루밍의 뮤비를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영상은 영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을 오마주했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장면이 꽤 있었고 감독도 이 영화를 보며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과연 어떤 장면에서 영감을 받고 어떤 식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했을까요? 본 영상은 영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우선 영상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하겠습니다. 도쿄에서 백수 생활을 하던 쇼는 아버지로부터 행방불명되었던 고모가 사체로 발견되었으니 유품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이웃들에게 혐오스러운 마츠코라고 불리며 살던 그녀의 물건을 정리하며 쇼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마츠코의 일상을 접하게 되죠.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던 마츠코는 지난 25년 동안 어떤 식으로 추락했을까요? 선망을 받던 교사 23살 마츠코는 제자가 일으킨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집을 나오면서 인생의 격변을 겪습니다. 요약하자면 동거하던 남자의 자살을 목격하고 불륜을 하고 매춘, 살인까지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죠. 감옥을 나온 이후부터는 미용일을 시작하며 살아가다가 과거 절도 사건의 범인이었던 제자와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는 야쿠자이기 때문에 마츠코는 접대와 마약 물매를 돕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간 연인을 기다리다가 거부당해 완전히 폐쇄적인 삶을 살고 스스로 망가지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지금의 혐오스러운 마츠코가 되어갑니다. 그녀의 죽음 또한 너무나도 허무한 일이었죠. 이러한 그녀의 인생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중 마츠코에게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저 비극으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나는 불행한 삶이라기엔 이 영화는 정말 많은 호평과 다양한 해석을 가져옵니다. 마츠코의 삶은 그저 단순한 불행 소스가 아니기 때문이죠. 궁금하신 분은 영화를 직접 보고 난 뒤 느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요소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뮤직비디오 블루밍은 막 사랑을 시작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블루밍은 사랑에 막 빠졌을 때 일상적이면서 풋풋한 감정을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연출로 표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작품은 전혀 다른 분위기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지금부터 블루밍이 오마주했다는 영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집, 우선 이 집, 마츠코가 죽기 전에 살았던 집은 블루밍에서 아이유가 사는 집과 같습니다. 이런 집의 모양은 일본에서 아파토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오르내려가야만 우체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오지 않는 편지를 기다리는 장면에서 사소한 누군가의 연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드러나는 게 느껴지죠. 자전거. 또 다른 장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연출입니다. 마츠코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블루밍처럼 파란색과 분홍색이 섞이는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면이 겹칩니다. 단 마츠코에선 도주의 의미인 장면이 아이유의 블루밍에서는 기다림이 가져오는 설레이는 감정으로 재해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꽃. 두 작품 모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요소가 꽃입니다. 사랑할 꽃이 피는 것을 비유한 작품은 자주 등장하였는데요. 두 작품이 이 요소를 유독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이유의 블루밍은 제목부터 블룸 플러스 ing와 블루밍의 도움 의의를 활용한 언어 유희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이유는 블루밍에 관한 인터뷰에서도 내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장미를 피워내는 시기는 사랑에 빠진 직후다. 그 시기만큼은 100만 송이 장미를 거뜬히 피워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 정도로 내 안에 사랑이 넘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츠코도 영화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꽃이 피는 연출이 두드러졌습니다. 꽃이 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모든 연출에서 꽃을 사용했습니다. 사랑 자체를 꽃처럼 보고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마츠코 주변에는 항상 꽃이 많습니다. 블루밍은 마츠코를 오마주하긴 했으나 두 작품이 사랑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연출과 분위기, 의도하는 것에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작품의 차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와 동화. 우선 이번 아이유의 앨범이 러브포엠인 만큼 블루밍은 시 감성이 느껴지는 비유적인 연출이 많았습니다. 블루밍은 내가 쓴 메시지는 파란색, 상대방이 쓴 메시지는 회색으로 나타내는 아이 메시지를 노래 가사의 모티브로 사용하고 뮤직비디오 연출도 아이유는 파란색, 상대방은 회색으로 묘사됩니다. 초반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 장면은 핸드폰의 진동과 같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랑으로 신나는 모습,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에서도 비유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유희적인 가사 또한 많이 사용하며 서정적인 느낌을 담아냈죠. 영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은 마츠코의 비극적인 삶을 전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위해 아버지, 형사, 그녀의 동료, 사랑했던 남자 등 많은 사람에게 마츠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액자식 구성을 통해 우리는 쇼에 이입하여 마츠코의 일생을 들여다봅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 조카에게 동화 이야기를 해주는 듯이 환상적 연출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작품 자체에서 액자식 구성을 통한 연출 또한 많이 나오는데요. 영화 주인공이 TV나 무대를 보다가 그 속에 자신이 들어가며 연극과 현실의 구분이 없습니다. 또한 극 중에는 백설공주와 신데렐라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 하지만 정신을 차리면 흑조가 되었다는 이야기 등 직접적으로
부분적으로 동화에 대한 언급이 존재합니다. 두 작품 모두 문학적인 요소를 활용하긴 했지만 표현 방식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죠. 빨강과 파랑, 블루밍과 마치코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색감입니다. 블루밍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대체적으로 쿨톤의 파란 계열을 사용했고 마치코는 화려하고 다양한 색이 나오긴 하지만 전부 웜톤이며 가장 자주 나오는 색은 빨강입니다. 블루밍은 파란 장미의 꽃말과 같은 기적을, 그 불가능에 가까운 결실을, 내가 이번에야말로 100만 송이 정도 피워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에 차는 사랑의 감정을 담아냈다면, 마치코는 정열적인 붉은 장미를 이용하여 마치코의 열렬한 사랑, 계속해서 상처받는다고 해도 다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감정을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꽃, 아이유가 오마주한 부분 중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아이유의 집 앞에 꽃은 파란 장미로 기적이 피는 것으로 그녀의 사랑이 불가능하였더라도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치코는 해바라기가 피어있어 꽃의 꽃말처럼 숭배와 하염없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절대 보답받을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주제, 블루밍의 주제는 사랑을 막 시작할 때의 설렘, 그 사랑의 시작으로 불가능도 이뤄낼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는 달콤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아이유의 하루 끝, 금요일에 만나요 이후로 가장 달달한 타이틀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반면 영화 마치코의 주제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하고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저희는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곡 중 노래 What is Life에 나온 여러 가지 인생의 가치 중 마치코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고,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 다녀왔어 라고 말할 때 어서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애정이었을 것입니다. 아이유의 블루밍이 기적이었다면 마치코는 지독한 현실에서 꿈꿨던 작은 사랑으로, 어찌 보면 마치코가 꿈꿨던 사랑이 아이유의 블루밍에서 이뤄진 사랑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예 다른 느낌의 두 작품이었지만 비교 분석을 통해 나름 비슷한 부분을 찾아내고 어떻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뷰하인드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